오케이. 확률의 뜻과 성질. 사실 경우의 수를 했다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만 잘 구할 수 있으면 확률 단원은 그냥 거저 먹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확률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 중에 쓰는 확률은 어떤 뜻이니? 어떤 가능성? 그치? 뭐 희망? 그쵸? 내가 시험에 100점 받을 확률이 얼마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죠?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이라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건을 벌였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제일 단순하게는 그냥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뭐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 이렇게 말하면 주사위를 던졌다라는 이 시행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주사위를 던졌다. 6가지죠. 근데 그 중에 3의 배수는 몇 가지죠? 2가지. 그럼 6가지 중에 2가지가 되는 거니까 뭐예요? 3분의 1이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수학적 확률.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것을 계산하시면 확률이 된다. 자, 예제 1번 보면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적힌 정 12면체 모양의 주사위. 그러니까 주사위는 주사위인데 좀 특이한 주사위죠. 그럼 그거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몇 가지야? 12가지지. 그 중에 소수가 몇 개인지 세가지고 여기다 딱 써주면 되겠죠. 자, 소수 세볼까? 1부터 12 중에 소수? 뭐뭐 있죠? 2, 3, 1이 소수인 거 아닌가? 1 맞잖아요. 소수 아니잖아요. 아. 소수는 약수가 2개입니다. 2개. 2개. 1개면 안 돼. 2개. 그치? 그럼 1은 돼야 안 돼? 약수인 줄 알았어요. 응? 소수를 약수로 왔어요. 자, 약수가 2개인 자연수기 때문에 그러면 2, 5, 7, 3, 아, 3, 7, 5, 7, 11, 11까지 5개죠? 그럼 12개 중에 5가지니까 12분의 5 이게 확률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서 확률의 성질은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그 모든 확률은 늘 0부터 1 사이래요. 네, 맞죠. 그쵸? 이게 확률이라는 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니까 뭐 이게 분자가 막 음수가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쵸?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도 경우의 수가 빵인 거겠지. 그래서 확률이 0일 때는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 0이고요. 확률이 1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경우의 수랑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자연수가 나온대. 다 자연수잖아. 그치? 그럼 6분의 6이 되는 거죠. 그런 게 확률 1인 거니까 확률이 1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확률은 요 사이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보면 주머니 속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서 총 7개가 있는데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뭐겠어요, 그럼? 그렇지. 7개 중에 3개니까 7분의 3이고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요? 그죠? 빨간 공은 없으니까 0이고요. 흰 공 또는 검은 공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3번 중요하다. 3번.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래요. 이해가 되니? 그냥 뭐 직관적으로 뭐 예를 들어 우리 서연이가 네가 제일 이루고 싶은 게 뭐니? 저요? 뭐 그냥 소박하게 요즘 자고 싶어요, 졸려요. 자고 싶어. 자, 그러면 오늘 밤에 서연이가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할 확률을 70%라고 하자. 네. 그러니까 뭐 분수로는 10분의 7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렇게 숙면을 취하지 못할 확률은 뭐예요? 10분의 3인 거죠. 30%. 그쵸? 그런 얘기예요. 일어날 확률이 P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P를 뺀 거다. 왜? 확률은 전체가 1이니까. 그치? 이런 걸 우리가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라고 했을 때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럴 확률을 이런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여사건. 여기서 여는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나머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제 3번 같은 건 이제 여사건 중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 B가 올 확률이 8분의 5니까 안 올 확률은 뭐야? 8분의 3인 거지. 그치? 그럼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이 여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적어도 뭐뭐일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주로 풀어줘요. 근데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꽤 많아. 자, 예를 들어볼게. 남자가 5명이 있고요. 여자가 뭐 3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8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으려고 그래요. 이 대표 3명 중에 적어도 1명은 여자일 확률. 무슨 뜻이죠? 대표를 3명 뽑았는데 그 중에 적어도 1명은 여자일 확률. 남자가 2명. 다행이죠. 네. 적어도 1명은 여자이다. 예를 들면 우리 채원이가 오늘 밥을 적어도 한 끼는 먹었어. 무슨 뜻이니? 한 끼 이상. 그치? 그러니까 한 끼만 먹었다는 얘기야? 아니요, 이상. 한 끼를 먹었을 수도 있고 2끼를 먹었을 수도 있고 뭐 10끼를 먹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한 끼 이상이란 얘기잖아. 그러면은 대표 3명 중에서 적어도 1명이 여자다. 이건 무슨 뜻이야? 한 끼 이상. 그렇지. 적어도 1명이 여자다. 그러면 여자가 1명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2명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3명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3가지 상황을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표 3명을 뽑는데 만약에 여자가 1명이면 남자가 몇 명이야? 대표 3명 뽑으니까 남자 2명이 돼야지. 그치? 근데 여자가 만약에 2명이야? 남자는 몇 명이 돼? 1명이 돼. 여자가 3명이면 남자는 몇 명이야? 0명이 돼. 그래서 이럴 확률이 얼마인가, 이럴 확률이 얼마인가, 이럴 확률이 얼마인가 구해가지고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 이 적어도 1명이 여자다라는 이 상황에 반대 상황을 구해보면 어때? 적어도 1명이 여자다의 반대는 뭘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1명도 없는 거니까 모두 누구다? 모두 남자다. 그치? 적어도 1명이 여자다에 이것의 반대는 모두 남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한 가지만 구하면 되잖아. 모두 남자. 자, 8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잖아.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8명 중에서 3명을 순서와 관계없이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죠. 그거 분해. 자, 모두 남자다. 대표 3명 뽑는데 전부 남자야. 그럼 애초에 여자는 빼고 남자 중에 뽑는다고 생각해. 그럼 몇 명 중에 뽑는 거야? 5명 중에서 3명을 순서 상관없이 뽑는 거, 이게 모두 남자 1 확률인 거라고요. 요거 하나만 계산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라? 1에서 빼라. 그치? 그렇게 하면 이렇게 3가지를 계산하지 않고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 문제에서 이렇게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뭐뭐뭐입니다 이랬을 때는 그거의 반대를 생각해보면 반대를 계산하는 게 더 편하단 말이지. 그치? 그걸 구해서 1에서 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다. 여사건이 들어가 있는 문제. 옆에도 있지 않을까? 적어도. 여기 있네. 6번 해봐. 6번 풀어보세요. 자, 봐봐.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다. 의 반대가 뭐냐고.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다의 반대. 다 다 뒷면. 그쵸?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다의 반대는 앞면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이니까 모두 뒷면이죠. 모두 뒷면. 그러면 우리가 동전을 3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8가지니까 그 중에 모두 뒷면인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죠. 그쵸? 그러므로 그걸 어떻게 해야 답이야? 1에서 빼야 답이죠. 그쵸? 1에서 1을 빼야 8분의 7이고 전에 우리 그거 쓰지 않았나? H하고 T 가지고 동전 3개 나오는 경우, 동전 3개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써보지 않았나요? 동전 3개가 전부 앞면이면은 HHH 그 다음에 HT 아니 HHT HTH 뭐 이렇게 썼었잖아. 그지? 이때도 몇 개 나왔었어요. 이거 아니야. 몇 가지야? 8개지. 이 8개 중에 모두 뒷면인 경우는 요거 하나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 7개가 전부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다에 해당되는 거죠. 7개가 전부. H가 최소한 한 번은 들어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반대를 구해서 1에서 빼는 게 현명하다. 그게 여사건 문제의 핵심인 거죠. 그치? 자, 그럼 위에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세요. 자, 1번은 서연이 얼마? 9분의 1, 그치? 2번 채원이 12분의 12분의 1, 3번 서연이 1, 1번, 4번 채원이 1, 1, 그치? 5번 서연이 97. 그렇죠. 맞았네. 넘어가 되겠어? 네.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확률의 계산. 또 뭐가 달라요? 이제 단순하게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확률과 확률끼리 더하거나 또는 확률과 확률끼리 곱하거나. 근데 이거 경우의 수랑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 경우의 수를 구할 때도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있었잖아요. 언제 더하는지 언제 곱하는지 이런 얘기 했잖아. 언제 더하죠, 경우의 수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치? 뭐 라면 먹고 김밥 먹는데 라면과 김밥 중에 한 가지만 먹는다. 그러면 경우의 수끼리 더했잖아. 근데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을 거야. 그러면 라면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랑 김밥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확률도.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랬잖아. 근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둘이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곱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예제 1번 보면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적힌 15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라고 했죠. 그러면 15장 중에 5의 배수가 뽑힐 확률이 뭘까요? 15분의 3이죠. 그 다음에 7의 배수가 뽑힐 확률은 뭘까요? 15분의 2겠지. 그리고 5의 배수와 7의 배수가 동시에 뽑힐 수는 없습니다. 지금 1부터 15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7의 배수인 애는 없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15분의 5니까 3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그치? 자, 밑에 2번, 예제 2번을 보면 어느 농구선수의 자유투 성공률은 80%다. 100번을 던지면 그 중에 80번이 골인이다 이거죠. 더 간단하게 말하면 5번을 던지면 그 중에 4번이 골인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선수가 자유투를 2번 던졌을 때 2번 다 골이 난대. 그러면 1번 자유투도 성공, 그리고 2번 자유투도 성공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퍼센트로 계산하지 말고 분수로. 자, 아까 자유투 한 번 성공할 확률을 분수로 표현한 뭐예요? 10분의 4. 그치, 5분의 4지. 그럼 두 번째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도 5분의 4겠지. 그럼 포인트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하는 거지. 왜? 1번도 성공을 하고 그리고 2번도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 동시에라는 것이 꼭 시간상으로 같은 순간에 일어났다는 게 아니야. 이것도 벌어지고 이것도 벌어지고 두 개가 같이 벌어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자유투도 성공하고 2번 자유투도 성공하니까 둘이 곱하는 거예요. 그럼 몇이 돼? 25분의 16. 여기서 내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잘 이해해봐.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뭐냐면 자유투를 2번을 던져서 2번이 모두 성공할 확률을 구한 겁니다. 25분의 16. 자, 그럼 내 질문. 2번의 자유투를 던져서 한 번만 성공할 확률은? 두 번의 자유투를 던져서 한 번만 성공할 확률은? 부모가 125는 아니죠? 알겠죠? 한 번이요? 그럼 먼저 이걸 물어볼게. 지금 이 선수가 자유투를 던져가지고 하나 던져가지고 한 번 시도해가지고 자유투에 성공을 할 확률이 5분의 4죠. 그러면 한 번 시도해가지고 성공을 못할 확률은 뭐예요? 5분의 1. 5분의 1이잖아. 그럼 2번을 시도했는데 2번 중에 한 번만 성공할 확률,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 곱하면 되겠네요. 5분의 4? 5분의 아니 1 곱하기 5분의 4? 네. 그럼 25분의 4? 네. 그치? 그게 내가 여러분에게 기대한 답이야. 근데 그 답이 정답이라서 기대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야 그 다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정리할게. 자,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첫 번째도 성공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도 성공을 할 확률. 그래서 성공할 확률을 2번 곱했죠. 근데 내 질문은 2번의 자유투 중에 한 번만 성공할 확률을 물어봤잖아.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럼 2번 중에 한 번은 성공했고 한 번은 실패했으니까 성공할 확률이랑 실패할 확률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게 아니야. 왜냐면 지금 자유투가 한 번 던지고 그 다음 또 한 번 던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 자유투가 있고 2번 자유투가 있어요. 그럼 지금 생각한 건 뭐냐면 1번 자유투는 성공을 하고 2번 자유투는 실패할 확률을 구한 거예요.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2번 중에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하면 되지. 그럼 첫 번째 자유투를 실패하고 두 번째 자유투를 성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분의 4와 5분의 1이 자리를 바꾼 것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럼 25분의 4가 하나 더 나오죠. 그럼 얘네들이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25분의 8이 되는 거예요. 25분의 8. 자, 그럼 마지막 질문. 2번 던져서 2번 다 실패할 확률은 얼마겠어? 25분의 9요. 가 아니군요. 2번 더 실패해요? 2번 다 실패. 9가 아니에요? 9가 어디서 나오죠? 저희 두 번째 성공할 확률이 25분의 16이니까 25분의 2? 실패 확률은 1번 자유투가 실패할 확률이 5분의 1이죠. 5분의 1. 2번 자유투가 실패할 확률도 5분의 1이죠. 네. 그럼 여러분은 5분의 1과 5분의 1을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곱하면 얼마야? 25분의 1? 25분의 1이지. 맞죠? 네. 자, 그래서 봐봐. 아. 이게 뭐야? 두 번 다 성공. 네. 이건 뭐야? 둘 중에 한 번만 성공. 이건 뭐야? 2번 다 실패. 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들을 합쳤을 때 얼마가 나오는 게 정상이야? 1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죠? 1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 그치?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자, 이런 얘기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동전을 서로 다른 동전을 두 개를 던졌어. 그러니까 뭐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하고 이렇게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두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그럼 뭘까요? 앞면이요? 두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아니구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왜?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니까 곱하면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자,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4분의 1이었어. 그러면 하나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쵸. 이 하나만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할 때 500원짜리가 앞면이고 100원짜리가 뒷면, 그럴 확률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고, 또 500원짜리가 뒷면이고 100원짜리가 앞면, 그럴 확률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그래야 둘 중에 하나가 앞면일 확률이 정확히 구해지는 거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모두 뒷면일 확률은 또 뭘까요? 4분의 4. 이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처럼 이거와 이거와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쵸? 자,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동전 2개 던지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이 중에 모두 앞면인 건 누구야? 이거밖에 없지, 그치? 이게 이거지. 그러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맞아? 그러면 두 번째 게 이제 2분의 1이 나온 건 뭐예요? 얘랑 얘를 요렇게잖아. 그치?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4분의 1은 이거죠. 이거. 이게 요렇게 된 거지. 그치? 되나요? 설명할 게 많다. 그지? 할 얘기가 많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의 확률. 자, 이런 걸 우리는 추출이라고 해요. 추출 어떤 느낌인지 알지? 뭔가 뽑아내는 거. 근데 이 뽑아내는 것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꺼낸 것을 다시 넣고 연속하여 꺼낸다. 너무 길잖아. 이름이 너무 길지? 꺼낸 것을 다시 넣고 연속하여 꺼낸다.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느낌 빡 오지 않니? 복원. 그러니까 꺼내가지고 보고 빨간 공이네. 다시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그죠? 원 상태로 돌린 다음에 뽑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원 추출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 앞에서 뭘 뽑았든 상관이 없거든. 내가 꺼내서 보고 빨간 공이네. 그럼 다시 집어넣어 놓고 또 꺼내고 이거네. 다시 집어넣고 계속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 가지고 뽑기 때문에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계속 일정하죠. 그죠? 복원 추출이 더 쉬워요. 그러면 2번은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복원을 안 시킨단 말이잖아. 복원 안 시켜. 이거는 우리가 비복원 추출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비복원 추출이 좀 생각할 게 많아. 앞에서 얘가 빨간 공을 뽑아갔는지 파란 공을 뽑아갔는지가 그 다음 차례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비복원 추출은 처음 조건과 나중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뭘 뽑아갔느냐를 다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 예제 3번 한번 해볼게요. 당첨 제비 2개. 뭔 말인지 알죠? 제비 뽑기 하는데 당첨이 2개. 나머지 8개는 뭐야? 꽝. 그치? 그런 상태에서 A, B 두 사람이 차례로 제비를 뽑아요. 그때 A, B 두 사람이 모두 당첨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1번 뽑은 제비를 다시 넣는데요. 복원 추출이죠. 이 경우에는 A가 딱 처음에 뽑을 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겠어? 10분의 2. 그러니까 5분의 1이겠죠. 그럼 얘가 뽑아가지고 당첨을 뽑았든 아니면 꽝을 뽑았든 뽑아서 본 다음에 다시 넣어놓는단 말이야. 그럼 B가 뽑을 때도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똑같이 얼마예요? 5분의 1인 거야. 그래서 복원 추출이니까 이거는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해가지고 25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서연이 오케이? 자, 비복원 추출로 가면 처음에 A가 당첨을 뽑죠. A가 당첨을 뽑을 확률이 5분의 1인 거는 뭐 똑같지, 그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첨 제비를 A가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상자 안에 전체 제비가 몇 장으로 줄죠? 9장으로 줄고요. 심지어 거기에는 당첨이 몇 개밖에 안 남아있어? 1개밖에 안 남아있어. 그러니까 B가 당첨될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45분의 아니. B만 얘기했을 때 9분의 1인 거죠. 그렇죠? 요렇게 곱하니까 어떻게 돼? 45분의 1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너네 둘한테 자 여기 당첨제비 2개 뽑아 2개 들어있어 니네가 뽑아봐 했을 때 비보건 추출이면 너넨 처음 뽑는 걸 선택할래? 네. 두 번째 뽑으면 불리하나? 아니요. 똑같지 않아요? 왜? 잠깐만. 야 이거 할 얘기가 많네 이거 자 네. 1번 친구가 있고 2번 친구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1번도 당첨되고 2번도 당첨되는 것만 구한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 1번도 당첨되고 2번도 당첨될 수도 있지만 1번은 당첨되고 2번은 안 될 수도 있고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될 수도 있고 얘가 안 되는데 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1번 친구가 당첨될 확률은 5분의 1인 거 확실하죠? 네. 그럼 우리 2번 친구가 당첨이 될 확률 한번 구해보자 2번 친구가 당첨이 되는 경우는 요 경우도 있고요 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자, 이 1번에서의 이 첫 번째 있는 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이 상황이죠. 그죠? 첫 번째도 당첨 가져가고 두 번째도 당첨 가져가고 그 이럴 확률이 지금 45분의 1인 건 알겠어. 그럼 이걸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이거. 첫 번째 친구가 꽝을 뽑았어요. 네. 그럴 확률이 얼마죠? 10분의 9. 그쵸? 10분의 8. 처음 10장 중에 당첨이 2개 들어있었잖아. 그럼 첫 번째 친구가 꽝을 뽑을 확률은 10장 중에 8장이니까 5분의 4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친구가 뽑는 거야. 근데 첫 번째 친구가 뭘 하나 가져갔어? 꽝을 하나 가져갔어. 아. 그럼 전체 제비는 9장이 됐고요. 네. 대신 그 중에 두 개. 아직 당첨이 2개 남아있잖아. 그러면 9장 중에 2장이니까 9분의 2죠. 그쵸? 9장 중에 2장이니까. 그렇니? 그치? 아까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친구가 당첨 제비를 가져가 버렸으니까 남은 당첨 제비가 한 장밖에 없어서 9분의 1이었고 지금은 앞에 친구가 꽝을 가져갔잖아. 그럼 당첨 제비가 2장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9장 중에 2장이죠. 그럼 요럴 확률은 뭐예요? 45분의 8이지. 그러면은 2번 친구가 당첨되는 것은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을 더해야 최종적으로 2번 친구가 당첨될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뭐예요? 같단 말이에요. 그쵸? 같아요. 그쵸?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다. 그치? 그래서 처음에 뽑으려고 기를 쓸 필요가 없다. 그치? 어차피 똑같다 확률은. 그래,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앞에 친구가 당첨을 뽑으면 그때는 이제 덜컹하는 거죠. 자, 그러면 93쪽에서 3쪽 4번만 한번 해볼까요? 93쪽에 4번 왜 골랐는지 알겠죠? 자, 4번 답 찾아봐. 오늘 배운 게 다 이렇게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문제 아니니? 일단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생각해야 돼? 이 적어도 한 명은 합격한다의 반대 상황을 생각해야죠. 반대. 그러면 먼저 말로 해봐.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의 반대가 뭐예요? 적어도 한 명은 합격한다. 의 반대는 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니까 둘 다 탈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탈락할 확률을 구해 가지고 그것을 1에서 뺄 거란 말이야. 근데 A라는 사람이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이잖아요. 그럼 A라는 사람이 탈락할 확률은 뭐예요? 4분의 1이죠. B라는 사람이 탈락할 확률은 뭐예요? 3분의 1이죠. 그러면 A도 탈락하고 B도 탈락하고 둘이 같이 탈락하려면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지. 그럼 얼마예요? 12분의 1이죠. 그 12분의 1이 모두 탈락할 확률인 거고 그럼 내가 찾고 있는 답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1에서 또 빼줘야죠. 이것을. 그치? 1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얼마가 돼? 12분의 11 요게 답이죠. 이상한 붙여놨어요. 둘 다 붙을 확률과 둘 다 떨어질 확률을 더한 다음에 1에서 뺐어요.
뭐 하는 거죠? 그거는 한 명만 합격할 확률이죠. 아. 그죠? 한 명만 합격할 확률을 구한 거지 지금. 아, 이랬어. 그러니까 이거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체적인 경우를 다 나눠 생각해 보면 돼요. A하고 B가 시험을 봤으니까 합격일 수도 있고 합격 탈락일 수도 있고 탈락 합격일 수도 있고 탈락 탈락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니까 요거를 구한 거죠 지금 요거. 요거를 구한 거고 그래서 밑에 것만 구해가지고 1에서 뺀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지금 서연이가 구한 것처럼 2명 중에 한 명만 합격할 확률이 얼마냐? 자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2명 중에 한 명만 합격할 확률 그러면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 그냥 계산하면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될 확률이면 A는 합격, B는 불합격이지. 그럼 A가 합격할 확률 4분의 3, B가 불합격할 확률은 3분의 1이잖아. 이 둘이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지. 그럼 곱하면 4분의 1 되겠죠. 그죠? 얘는 반대로 A가 탈락, B가 합격이죠. A가 탈락할 확률 4분의 1, B가 합격할 확률 3분의 2. 그럼 곱하면 뭐예요? 약분시키면은 6분의 1인가?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얘네들 어떻게 할까? 통분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럼 12분의 뭐 되지? 5 되나? 아니지. 12분의 5 맞니? 12분의 5 맞구나. 그죠? 그죠 맞죠? 12분의 5 그쵸? 자 그래서 요게 둘 중에 한 명만 합격할 확률이 되겠다. 거의 다 끝났네요. 끝났어. 진도는 끝났어. 중간에 이거 있으니까 끝난 거. 자 그래서 요 단원이랑 그 다음에 그 맨 끝에 남아있는 부분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경우의 수하고 확률을 복습을 조금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 단원을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를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요 3학년 2학년 2학기 과정을 시험을 좀 볼게요. 알았죠? 아 진짜 많이 자 수고했어요.